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역사, 한 민족, 두 개의 국가, 대한민국과 북한, 두 국가로 갈라진 한반도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통일 한국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전 세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한반도 통일 과제와 기회를 통해 우리는 통일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통일의 역사적 맥락.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분단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 나뉘었습니다. 임시적인 조치였던 이 분단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더욱 깊어졌고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고 서로 다른 정치경제 시스템 하에서 두 사회를 극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북쪽은 주체사상과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의 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창구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다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동서독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분단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비용은 2조 유로 약 26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트 2. 통일 한국의 도전 과제. 통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엄청난 과제들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거대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사회통합입니다. 70년 이상 다른 이념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들이 다르고 외래어가 너무 많았죠. 세 번째 과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처리,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의 재편,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안보관계 설정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일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파트 3.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금, 철 등 약 6조 달러, 약 7천조 원 규모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자원은 통일 한국의 제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의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은 또 다른 중요한 자산입니다. 남한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철도는 부산에서 파리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 한국은 2050년까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파트 4. 사회문화적 변화.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을 넘어 사회와 문화의 재통합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70년 넘게 기다려온 가족 상봉은 더 이상 특별 행사가 아닌 일상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 보존된 전통 문화와 남한의 현대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양의 조선시대 유적과 전통 예술은 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통합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언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표준 한국어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트 5.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통일 한국의 탄생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역 안보 협력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는 8천만 인구의 통일 한국이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무게중심이 더욱 아시아로 이동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G7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나라로서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6. 통일 비용과 편익. 통일에는 분명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편익은 비용을 크게 상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비용은 최소 2천조 원에서 최대 5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의료시설 현대화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방비 절감, 북한 자원 개발, 새로운 내수 시장 창출, 물류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러한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면서 얻게 될 지정학적, 경제적 이점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파트 7.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점진적 경제 통합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식량, 교육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간의 교류는 심리적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통일이 가져올 혜택과 함께 부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트 8. 통일 이후의 한국. 통일이 실현된 후 10년, 20년이 지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하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며 생활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되어 남한의 도시 문제를 극복한 새로운 도시 모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한류는 더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북한의 전통 예술과 남한의 현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이자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G7 국가로서 그리고 분단을 극복한 평화의 상징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두 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8천만 국민이 하나 된 통일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통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할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